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매일 드시는 이 과일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15년 추적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바로 그 과일들이 콩팥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침에 과일 드시나요? 점심에 드시나요? 아니면 저녁에 드시나요? 언제 드시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잘못 드시면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과일을 드시고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오십니다. 대부분 고칼륨 혈증이 원인입니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죠. 저는 31년간 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그 과일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5가지입니다. 둘째, 지친 신장을 회복시키는 착한 과일 5가지입니다. 셋째, 상황별 맞춤 섭지법 3가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지내실 수 있는 비결을 얻어가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 안 되시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왜 특정 과일이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등 쪽 허리 양옆에 주먹만한 크기로 2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면 2리터 생수병 90제 분량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콩팥에서 쉬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콩팥은 일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콩팥은 피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콩팥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집에 있는 정수기를 떠올려 보세요. 정수기가 수돗물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콩팥의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물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몇 년 지나면 필터가 막힙니다. 찌꺼기가 끼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점점 노후화됩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 덩어리가 있습니다. 한쪽 콩팥에만 약 10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양쪽을 합치면 200만 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 사구체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은 일부가 손상돼도 스스로 재생됩니다. 그런데 콩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그 상태로 평생 갑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대부분 콩팥기 기능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이상함을 느끼십니다. 그때 병원에 가시면 이미 만성 콩팥병 판정을 받으십니다. 심한 경우에는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죠. 지금 여러분께 다시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색이 탁하각인가요? 아니면 아침에 얼굴이 퉁퉁퉁 부어서 일어나시나요?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미 콩팥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콩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세를 기준으로 콩팥의 여과 능력은 매년 조금씩 떨어집니다. 의학계에서는 1년에 약 1%씩 기능이 감소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대 때 콩팥 기능이 100점이라고 치면 40대에는 90점입니다. 50대에는 80점입니다. 60대가 되면 70점 정도로 떨어집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0년마다 사구체 여과율이 6%에서 8%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10년에 10%씩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던 노폐물을 나이가 되면 처리하기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은 과일을 여러 개 먹어도 콩팥이 칼륨을 척척 걸러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분이 똑같이 드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입니다. 이 상태를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륨 혈증이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발이 저립니다. 입술 주변이 얼얼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발생합니다. 실제로 여름철마다 과일을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칼륨 혈증이 원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당뇨병명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고혈압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관을 두껍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콩팥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원인의 약 70%가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에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약 자체가 칼륨 배출을 억제합니다. 여기에 칼륨이 많은 과일까지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왜 콩팥 건강이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이 어렵습니다. 둘째, 나이가 되면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셋째, 칼륨이 쌓이면 심장까지 위험해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과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여름철 국민과일, 참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외는 수분 보충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하죠. 시원하고 달콤업해서 여름이면 냉장고에 꼭 넣어두십니다. 무더운 날 냉장고에서 꺼낼 차가운 참외 한 입 베어 물면 더위가 싹 그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면 참외를 박스째 사다 놓고 하루에 3-4개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참외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칼륨 배출 속도가 크게 느려진다고 설명합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이 드시기 쉽습니다. 시원하니까 하나 먹고 또 하나 드시게 됩니다. 참외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량이 서바노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히 300-500mg입니다. 참외 2-3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을 드시는 겁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은 이 정도 칼륨을 콩팥이 충분히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독처럼 쌓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좀 무겁고 피곤합니다. 점점 손끝이 저립니다. 입술 주변이 얼얼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알게 된 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여름에 참외가 하도 맛있어서 매일 2~3개씩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더위 먹은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더니 혈중 칼륨 수치가 미영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런 경우가 급증합니다. 더우니까 시원한 과일을 찾게 됩니다. 참외처럼 수분이 많고 달콤한 과일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시게 됩니다. 참외를 드실 때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참외는 껍질 바로 안쪽에 칼륨이 특히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드시거나 껍질 가까운 부분까지 싹싹 긁어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더 늘어납니다.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속 부분만 조금 드시고 껍질 가까운 부분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경고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바나나가 건강에 안 좋다고요? 바나나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후로 에너지 보충용으로 먹습니다. 소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에 좋다. 근육 경련을 예방한다. 혈압을 낮춰준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침마다 바나나 1개씩 꼭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미국 신장학회에서는 바나나를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로 분류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칼륨만으로도 약해진 콩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 함량은 중간 크기 1개 기준 350mg에서 420mg입니다. 참외 1개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칼륨은 사과의 거의 2배입니다.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껍질에 검은 점이 많아질수록 칼륨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 껍질이 노랗게 익고 검은 점이 생겼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니까요. 마트에서 바나나를 사오시면 며칠 놔뒀다가 껍질이 갈색으로 변할 때쯤 드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태의 바나나가 칼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바나나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가 익으면서 이 전분이 당분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벽이 분해되면서 칼륨이 더 시퍼레시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우리 몸의 칼륨이 더 빨리, 더 많이 흡수됩니다. 게다가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도 높아집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혈당 지수가 30 정도입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50에서 60까지 올라갑니다. 당뇨고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중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륨도 많고 혈당도 빨리 올리니까요. 바나나를 매일 드시던 분들 중에 콩팥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신 경우를 종종 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으니까 의심도 안 하셨던 겁니다. 아침마다 빵과 우유, 바나나 1개로 식사를 대신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매일 드시던 바나나도 한몫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과일입니다.
니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다.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매일 토마토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서는 토마토를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토마토나 토마토 주스 섭취를 조절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산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콩팥의 배출 부담이 더 커집니다. 토마토 1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중간 크기 기준 약 290mg입니다. 1개만 보면 바나나나 참외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마토를 주스나 소스 형태로 드실 때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토마토가 농축되면서 칼륨 함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토마토 하나 먹을 때와 토마토 주스 한 잔 마실 때 들어가는 칼륨량은 비교가 안 됩니다.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보통 토마토 6개가 들어갑니다. 주스 한 잔에 10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토마토 주스를 드시던 분들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타에 뿌려 먹는 토마토 소스, 피자에 바르는 토마토 소스, 이런 것들도 다 농축된 형태입니다. 소스 한 컵에 토마토 10개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산 성분도 문제가 됩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산 성분이 콩팥을 통해 배출될 때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 하면 수박이죠.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한 조각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수박을 쪼개 먹는 모습은 여름철 대표적인 풍경입니다. 수박은 92%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수분을 보충하는 데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물을 잘 안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물 대신 수박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은 밋밋해서 잘 안 넘어가는데 수박은 달콤하고 시원해서 먹기가 편하니까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수박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이 그 물을 제때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건강한 콩팥은 수분 조절을 하는 댐과 같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면 배출량을 늘립니다. 물이 부족하면 배출량을 줄여서 몸속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와도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몸 안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다리나 발목이 붓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폐로 물이 차는 폐부종까지 발생합니다. 폐부종이 오면 누워있을 때 숨이 찹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깹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을 설친 것 같다가 점점 심해지면 앉아 있어도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수박에도 칼륨이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수박 한 조각에 약 170mg 정도의 칼륨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박을 한 조각만 드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시원하고 달콤하니까 4-5조각은 기본으로 드십니다. 그러면 칼륨 섭취량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거기에 수분까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콩팥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입니다.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거나 눈이 부은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콩팥자 밤새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5번째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도 좋고 향도 상큼해서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오렌지, 특히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칼륨과 컨수분이 농축되어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생 오렌지 하나를 먹을 때보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의 칼륨 함량이 대략 450mg에서 500mg입니다. 참외 1개, 바나나 1개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스는 액체 형태라서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과일을 씹어서 드시면 천천히 소화되면서 칼륨에서 서서히 흡수됩니다. 주스는 마시자마자 바로 흡수가 시작됩니다. 주스를 마시는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콩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콩팥이 갑자기 밀려드는 칼륨을 설어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오렌지 주스에는 당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약 20g에서 2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각설탕 5개에서 6개 분량입니다. 이렇게 많은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아침 마시던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오히려 콩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주스 대신 생오렌지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1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참외입니다. 칼륨이 450mg이 넘습니다. 둘째, 바나나입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더 위험합니다. 셋째, 토마토입니다. 주스나 소스 형태로 드시면 더 위험합니다. 넷째, 수박입니다. 칼륨의 수분 그담까지 이중으로 옵니다. 다섯째, 오렌지입니다. 특히 주스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 과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칼륨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젊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영양소를 제공하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과일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켜주는 착한 과일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서양 속담에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는 사과를 콩팥의 부담이 적은 과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칼륨 함량이 낮고 수용성 섬유가 풍부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신장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과일로 권고됩니다. 사과의 칼륨 함량은 중간 크기 1개 기준 약 195mg입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매일 드셔도 칼륨 걱정 없이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합작합니다. 그리고 대변을 통해 부드럽게 배출시켜줍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덜어주는 셈입니다. 콩팥이 모든 노폐물을 혼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펙틴의 역할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 중 일부는 대변으로 나갑니다. 일부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콩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팩틴이 장에서 노폐물을 미리 흡착해서 대변으로 내보내면 콩팥까지 갈 노폐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막힌 하수구에 세정제를 부어서 뚫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콩팥은 매일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케르세틴이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는 것을 돕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도 껍질에 더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서 껍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얇게 썰어서 드시거나 강판에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배입니다. 우리나라 배는 전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크기도 크고 수분도 많고 단맛도 은은해서 외국인들도 한국 배를 맛보면 감탄합니다. 이 배가 콩팥 건강에도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아까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도 수분이 많은데 왜 괜찮을까요? 배의 수분 함량이 84%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배에는 수박에는 없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팩틴이 수분과 함께 들어온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해서 부드럽게 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콩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수박이 콩팥에 물을 들이붓는 것이라면 배는 물과 함께 청소도구까지 보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콩팥의 사구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루테올린이 이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배의 칼륨 함량은 중간 크기 1개 기준 약 180mg입니다. 사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배를 드실 때도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이 부담스러우시면 얇게 썰어서 차로 끓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숙이나 배즙으로 드시면 칼륨을 더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농축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배를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는 과일로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몸에 열이 쌓이고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시원한 배 한 조각이 이런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배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는 달콤해서 콩팥이나 당뇨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사실 딸기는 콩팥 건강에 매우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딸기에 달콤한 맛 듭니다. 딸기에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딸기의 당 함량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콩팥은 매일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느라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엘라그산이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는 것을 돕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염증 지표가 3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기의 칼륨 함량은 100g당 150mg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참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딸기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딸기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대신 딸기로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 칼륨 걱정 없이 면역력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딸기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꼭지를 먼저 떼고 씻으시면 안 됩니다. 꼭지를 떼면 그 부분으로 비타민이 빠져나갑니다. 물에 남아있던 잔류 농약이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거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딸기로 7알에서 10알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혹시 고기를 드시고 나서 소화가 안 될 때 파인애플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인애플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덕분입니다. 이 효소가 콩팥 건강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브로멜라인은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콩팥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 중 하나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 계란, 콩류를 먹으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 일부가 혈액 속에서 노폐물로 남습니다. 이 단백질 노폐물이 사구체에 쌓이면서 필터가 막히고 망가집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혈액 속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분해해서 콩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꽉 막힌 하수구에 세정제를 부어서 뚫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브로멜라인에는 항염증 작용도 있습니다. 콩팥 조직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고 부기를 빼줍니다. 파인애플의 칼륨 함량은 100g당 109mg 정도로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인애플을 드실 때 절대로 통조림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물에 절여져 있어서 당분이 너무 높습니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통조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하기 때문에 브로멜라인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가운데 있는 딱딱한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버리십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라면 버리지 마시고 얇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밥 공기로 반 공기 정도, 두세 쪽이 적당한 양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원래 포도가 자외선이나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콩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특히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콩팥은 매일 혈액을 걸러내면서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에 노출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콩팥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킵니다. 레스베라트롤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콩팥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포도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190mg 정도로 사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포도를 고르실 때는 껍질색이 진한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주로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껍질색이 진할수록 이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청포도보다는 적포도나 거봉 같은 진한색 포도가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포도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씨도 가능하면 함께 씹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포도씨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15알에서 20알 정도로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콩팥을 살리는 착한 과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입니다. 칼륨이 195mg으로 낮고 펙틴이 풍부합니다. 둘째, 배입니다. 누테올린이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셋째, 딸기입니다. 엘라그산이 콩팥세포를 보호합니다. 넷째, 파인애플입니다. 브로멜라인이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합니다. 다섯째, 포도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이 과일들을 드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칼륨이 적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과일들은 콩팥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염증 물리질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지친 콩팥이 다시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지키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미산이 적절히 분비되어서 과일의 영양소를 가장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이 시간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새 8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은 낮습니다. 위는 비었습니다. 소화기관 전처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놨습니다. 소화기관 정처가 아직 정고감인데 기지만 멋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은 달당은 낮아뵐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 모문도 다장 파자카 이른 거 오지포스입니다. 초난 정어 가지만 멜리진이다. 공라면인 보는 것고 가장 전적이 비어납니다. 밤정주 과츠로가 입의 집안도로만 담새 이러니 뭐더고. 담의 집안은 못든 척거모 조노 염증이 분임하고 잔춤입니다. 공정문 일어나면 밤새 혈리도 바른 반에서 공하면은 문인가 밤새 영조고 조무집니다. 밤의 집안은 못든 척거모 조노 바른 반에서 다쟁다. 왜 이 시간은 좋은지입니다. 초지 본포론이서여 영증이 본복수로 여러 가지 아직하다 맙니다. 밤청조 김복수를 바라는데 판간이 먹십니다. 보도민 상동도 바를 많은 산동이 영은은 염증이 문인모도. 공판 오덕제 본보감인다. 밤 일어나면 다심 탐고간을 검칩니다. 레스베라트롤을 보무보무진 뽑과요. 봉대몰러는 정말 동문 퐁팥 보고 중갑니다. 초멀몰러는 다시만 일억입니다. 밤장조고 반장 폿고멜라는데 근다무리는 볼리도 바른 많은 성정고 줄이습니다. 보름일만서 빔을 보는 유아만 자저시포과다고 자진합니다. 밤새 하보명입니다. 이포나모닌도 단것각으로 보니다. 보니 만정도로 공간은 보고 바일리보 계엄이니다. 부면바는 성정도 계엄이다. 밤새 강봉가는 난전은 자샴은 어덕고떠로. 밤정종호 반정분이다 다지만덕에 보문을 있습니다. 자모나니 납수로고서 이모는지러 진자민이다. 밤사 조오나는 송파 보나집니다. 보로매들 오는데 범한이지만은 잠봉들을 보고 보로 발서인한 펑팥지릴에 벙어반 일을 넣은들했습니다. 봄미엔모들만은 장음 졸업입니다. 포모반은 몫입니다. 퐁콩반을 자저 많이 렵스로로 비어 있습니다. 소화기관 전체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과일의 산성분이 빈 위벽을 자극합니다. 속이 쓰리거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 과일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콩팥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시고 이 시간 정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밥, 채소,
단백질을 섭취해서 위벽이 보호되어 있습니다. 혈당도 안정된 상태입니다. 소화기관이 완전히 깨어난 상태입니다. 이때 과일이 들어오면 아침 식사에서 섭취한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휴식과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콩팥의 활동량이 낮 시간대에 비해 40%에서 50% 정도 줄어듭니다. 밤 늦게 과일을 드시면 콩팥이 쉬어야 할 시간에 강제로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양은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총량이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종이컵 하나를 가득 채운 정도의 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딸기는 중간 크기로 7알입니다. 파인애플을 얇게 썬 것으로 2, 3쪽입니다. 배는 반 개입니다. 사과는 1개입니다. 포도는 15알에서 20알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절반은 아침 식사 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드시고 나머지 절반은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드시면 됩니다. 왜 나누어 드시는 게 좋을까요?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칼륨, 당분, 수분이 한꺼번에 콩팥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갑자기 큰 파도가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드시면 콩팥이식이 각각의 작은 파도를 훨씬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세요. 과일을 대충 몇 번 씹고 바로 삼켜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그러십니다. 그런데 과일이 제대로 씹어지지 않으면 큰 덩어리 상태로 위에 들어갑니다. 위와 장이 이걸 분해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와 혈액대 콩팥을 포함한 다른 장기로 가야 할 혈액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콩팥에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과일을 삼키기 전에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입 안에서 이미 과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위와 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일 속의 특정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에 영향을 줍니다. 약의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려 줄 수 있습니다. 자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압약의 분해를 방해해서 약이 몸에 너무 오래 남아있게 만듭니다. 오렌지, 귤 같은 감귤류 과일들도 비슷해서 작용을 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시간은 약물이 혈액에 완전히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마이가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5가지입니다. 참외, 바나나, 토마토, 수박, 오렌지. 이 과일들은 칼륨이 높아서 콩팥에 담을 줍니다. 콩팥을 살리는 착한 과일 5가지입니다. 사과, 배, 딸기, 파인애플, 포도. 이 과일들은 칼륨이 낮고 콩팥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 섭취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식사 후 이 시간에 드시고 저녁 9시 이후는 피하세요. 둘째, 하루 200g 이내로 2번에 나누어 드세요. 셋째,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콩팥 수치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섭분치를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혈중 칼륨이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남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5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착한 과일 5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참외와 바나나가 있던 자리를 사과와 배로 바꾸는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곳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지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이 정보를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지금 어떤 과일을 드시고 계신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